집조란 20세기 초 해외를 나가기 위해 필요한 서류 가운데 하나이며 지금의 여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처음 여권이 만들어져 사용될 당시에는 집조, 빙표, 호조, 노조 등 여러 용어가 혼용돼 불렸으나 가장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사용된 것이 집조였습니다. 개항 후 일반인들에게 발급한 최초의 집조 실물은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록상으로 유럽에 간 기록은 최초의 프랑스 유학생이었던 홍정우가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홍정우는 1887년 당시 도판교섭통상사무 김윤식의 이름으로 발행된 여권을 소지하고 1890년 12월 24일 파리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시간적으로는 민영준의 집조보다 먼저 발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여행권은 1887년에 통일교섭통상사무 안문에서 조선 정부의 외교관에게 발급한 집조 서류처를 이듬해인 1888년에 묶은 책입니다. 집조 원부에 기재된 집조 1호는 1887년 6월 주일공사 민영준이 발급받았습니다. 1893년 1월 24일 조선정부가 주미공사관 서기관으로 부임하는 장봉환에게 발급한 집조입니다. 한국이민사박물관에는 고영휴 씨가 받은 대환외부와 유민원에서 받은 집조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1903년 8월 23일 같은 날짜에 두 기관에서 받은 문서로 하와이로 떠나기 위해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민원 발행 집조는 국한문 혼용, 영어, 프랑스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급 번호와 신청자 신변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대한외무에서 발행한 집조는 한문체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여행권으로서 간단한 주의사항이 적혀 있으며 같은 형태로 1902년에 발행된 도산 안창호의 집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받으신 체험교구 여권 케이스 만들기 제작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느질 하실 때 손 찔리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네, 지금부터 여권 케이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받으신 키트 열으셔서 자, 내용물이 다 있는지 확인하실게요. 자, 큰 가죽 한 장, 중간 크기와 작은 크기 붙어 있는데요. 요거는 똑딱 단추로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렇게 여시면은 떨어집니다. 이렇게 중간 크기, 작은 크기, 그리고 안에 비닐 안에 실과 바늘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조립을 할 텐데요. 자, 얘는 메인 바디고요. 그리고 요 작은 크기가 제가 봤을 때 왼쪽, 큰 크기가 중간 크기가 봤을 때 오른쪽에 이렇게 붙여주시는데요. 뒤에 보시면 제가 양면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양면 테이프를 떼주시고, 자, 그대로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그대로 자, 이렇게 라운드 있는 요 왼쪽 끝부분 맞추시고, 자, 위에 쭉 붙여주시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앞에 가죽과 작은 크기의 가죽이 딱 맞도록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옆에 중간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양면 테이프 떼주시고, 자, 이렇게 3면이니까 3면의 양면 테이프를 다 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라운드 있는 부분이 양쪽이 딱 맞도록 먼저 맞춰주세요. 먼저 맞춰주시고,
양면 테이프는 뗐다 붙였다 하면 접착력이 떨어지시는 거 아시죠? 한 번에 잘 붙일 수 있도록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새들 스티치를 해볼 건데요. 자, 보시면 실과 바늘이 2개 들어 있습니다. 먼저 실은 긴 걸 한 번에 다 쓸 것은 아니고요. 한 반으로 잘라 줄게요. 자, 우리가 꼬매야 될 부분이 양쪽이기 때문에 반으로 잘라서 자, 한 면씩 바느질을 하게 됩니다. 자, 새들 스티치는 바늘을 하나 가지고 하는 바느질이 아니라 바늘을 2개 가지고 양쪽으로 꼬매는 그런 바느질 방법이에요. 네, 지금부터 바늘에 실을 고정하는 방법을 좀 배워볼게요. 먼저 바늘기에 실을 끼워주세요. 그리고 자, 손 한 마디만큼 쭉 빼주세요. 자, 손 한 마디만큼. 그리고 그 뺀 부분의 중간 정도 되는 부분을 자, 바늘 머리를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중간을 실의 중간을 바늘로 이렇게 통과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 이렇게 공간이 요만큼이 꿰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끝부분에서 자, 한 1cm 정도를 손으로 잡으시고 다시 한번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S자가 S라인, S자가 되게. 그리고는 바늘 자, 위에를 잡으시고 바늘 실의 끝을 잡으시고 밑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당겨 주세요. 그러면 이게 실이 바늘에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긴 선을 잡아서 끌어 주시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번엔 반대편입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바늘기에 통과시켜 주시고 자, 이렇게 한 마디만큼 그 실의 중간 부분을 바늘로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1cm 정도 남긴 부분을 한 번 더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그래서 S자가 될 수 있게 두 부분이 통과되었고요. 자, 실의 끝부분을 잡고 바늘 머리를 잡고요. 자, 밑으로 이렇게 쭉 빼주시면 매듭이 생겼고요. 자, 긴 선을, 자, 긴 실을 쭉 당겨주시면 바늘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양쪽을 실을 바늘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2개의 바늘로 바느질을 하게 돼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바느질 할 텐데요. 바느질은 자, 각도를 조금 다르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 촬영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새들 스티치로 여권 케이스 바느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바늘 구멍이 다 뚫어진 상태예요. 자, 바늘을 가지고 맨 첫 구멍에 밖에서, 안쪽은 주머니가 2개 달려 있는 곳이고 밖은 그냥 밋밋한 곳인데요. 밖에서 안으로 자, 집어 넣으시고요. 자, 바늘과 바늘을 자, 맞대서 이 실이 반 정도, 양쪽으로 똑같이 반 정도 되도록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다음 구멍으로 자, 이렇게 바늘이 들어갈 거고요. 자, 들어간 바늘, 2번째 구멍 들어간 바늘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뒤에서 안쪽으로 다시 이렇게 나와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땀이 완성됩니다.
자, 요 맨 처음 바느질은 두 개가 하나로 만나기 때문에 좀 탄탄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한 번 더 보강을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2땀입니다. 그 뒤부터는 한 땀씩. 자, 앞에서 뒤로 바늘이 들어가고요. 자, 당겨주고 뒤에서 같은 자리, 뒤에서 앞으로. 자, 이렇게 나와줍니다.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양면 테이프로 붙여서 살짝 바느질 하실 때 불편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그거는 바늘 머리를 살짝 움직이면서 구멍을 찾아주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바느질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막 힘으로 밀지 마시고 구멍에 살짝 넣으시고, 자, 이렇게 바늘 머리로 앞에 구멍과 뒤에 구멍을 맞춰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하시다가 바늘 이 머리에 양면 테이프가 붙어서 살짝 잘 구멍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싶으시면 요 바늘을 살짝 이렇게 끈끈이를 조금 없애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교차시킨 다음에는 이렇게 양손으로 잡고 한 번씩 당겨주셔서 너무 느슨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쭉 같은 방법으로 끝에까지 바늘 구멍이 뚫려져 있는 곳까지 바느질을 반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좀 지루하시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끝까지 한번 예쁘게 바느질 해보세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반은 하신 겁니다. 자, 한 면이 거의 마무리 되었고요. 이 마무리 된 면 보강하는 거와 마무리하는 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한 코 남았는데요. 끝까지 이렇게 양쪽 구멍에서 교차하셨으면
거기서 다시 한번 앞에 있는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요. 자, 뒤에 실도 다시 한번 같은 구멍으로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그러면 앞에 한 땀, 뒤에 한 땀 보강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앞에 나와 있는 요 바늘은 자, 안쪽, 뒤쪽으로 보내줄게요. 그래서 요렇게 앞부분은 자, 전면이에요. 케이스의 전면은 두 땀을 보강하게 되고요. 자, 안쪽에서 이제 마무리 해줄 겁니다. 자, 마무리는 뭐 우리가 묶는다거나 이렇게 가죽공예는 마무리하지 않고요. 자, 0.5cm 정도, 5mm 정도를 남기고 실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 자른 부분을 라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태워서 손으로 쫙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면 새들 스티치로 자, 바느질 완성입니다. 자, 이제 옆에 면을 또 바느질 하셔야 되겠죠? 네, 바느질 전면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